이것이 예방과 신종 코로나19를 넘어서라고 제가 해서 첫 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질문을 하시죠. 면역이 무엇입니까? 라고 해서 유해한 물질, 미생물이 침입을 했을 때 그것을 방어하는 작용이 면역이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질병이라는 것은 그동안 제가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대사질환에 대해서 강의를 많이 했는데 지금은 이제 시국이니만큼 감염성 질환에 대해서 시장내과 전문의 입장에서 풀어볼까 합니다. 그래서 감염성 질환은 어떤 감염원에 의해서 벌레에 물리든 어떤 진드기와 같은 이런 데에 물리든 자기 혼자만 감염이 되는 질환과 그리고 지금처럼 바이러스가 와서 자기도 걸리지만 다른 사람한테 걸리게 되는 이런 이제 감염성 질환이 있습니다. 자, 감염성 질환은 크게는 우리가 이 박테리아, 세균과 이제 바이러스, 또 진균이 있겠지만 지금은 박테리아와 바이러스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즘 슈퍼박테리아라고 해서 항생제 듣지 않는 이런 박테리아가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세균성 질환들은 이 항생제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해결이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우리가 그 코로나19에 해당하는 이 바이러스는 상당히 참 골치가 아픈 이런 바이러스죠.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이 바이러스는 여러 차례 우리의 인류를 괴롭혀 왔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하죠. 언제쯤이면 이 바이러스가 끝날 수 있을까?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을 항상 그래도 이 환자분들이 항상 걱정스럽게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 희망적인 메시지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강력한 치료제와 그리고 백신이 나오면 이게 어느 정도 종식이 된다. 그리고 이제 지금 국가정부에서 하는 방역 시스템과 그리고 어르신들이 노력에 의해서 지금 잘하고 있고 또한 국민들이 잘 협조해 주셔서 잘하고 있으니 조만간 이제 종식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드립니다. 그러나 이 바이러스가 그동안 우리가 나중에도 좀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지만 사스와 메르스를 거치면서 이 변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사실 참 아직까지 사스와 메르스에 대한 딱이 그에 맞는 이 치료제와 그리고 백신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바이러스가 상당히 어렵다라는 이런 결론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보면은 같은 감염자인데 어떤 사람들은 이제 확진자, 요즘 어머님들이 오셔서 한 번씩은 외래에서 운동도 못 나가고 체육관에도 자꾸 마스크 쓰고 나오라 해서 가기도 싫고 이래서 이제 집에서만 있으니까 확 살이 쪘다 이래서 자기가 이제 확진자라고 이야기를 이제 우스갯 삼아도 하는데 그 정도로 또 살도 많이 찌고 운동도 못 하시고 그러니까 참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죠. 그리고 이제 또 어떤 이는 건강한 분인데 같은 감염자인데도 어떤 사람은 확진자가 되고 어떤 사람은 건강한 분으로 유지가 되는가에 대한 이런 궁금증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그에 대한 이제 질문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건강이라는 것은 세균, 바이러스에 대한 대비가 잘 된 체력의 상태를 건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건강을 유지하는 방법은 건강 5스텝을 많이 이제 이야기를 하곤 하죠. 그래서 첫째는 이제 물을 많이 드셔야 된다. 결국은 이제 감기라는 것은 상대적인 추위와 그리고 이 점막의 건조에 의해서 생기는 거기 때문에 물을 자주 드시면서 점막이 건조하지 않고 면역 물질들이 잘 작동할 수 있게끔 따뜻한 물을 자주 마시는 것이 아주 중요하고요. 그리고 아무데도 가지 마라 라고 해서 집에만 있을 것이 아니라 감기가 잘 되고 그리고 이제 바깥에는 공기로 인한 전파는 되지 않기 때문에 마스크를 끼고 운동을 하시고 하면은 괜찮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자기가 어떤 독성물질이라든지 또 자기가 갖고 있는 이런 질환들에 대한 이 위험인자들을 조절하는 이런 치료가 있겠고요. 네 번째가 기초 영양이 있고 그리고 다섯 번째가 이제 타겟 영양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바이러스 예방을 관점에서 본다면 바이러스는 그럼 어떻게 그동안 명명을 했느냐, 우리가 정세 중심으로 해서 에이즈가 이제 후천성 면역 결핍증이죠. 간염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A, B, C가 있는데 여기도 보면은 A와 B는 DNA 바이러스입니다. DNA 바이러스는 조금 구조가 좀 안정적이라서 백신이나 치료제가 옛날부터 좀 개발이 되었습니다. 근데 A와 C는 이 RNA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이제 A는 여분에 문제가 되어서 백신이 이제 개발되어 있고 C는 아직 백신이 개발되어 있지 않지만 항바이러스는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A형 간염 같은 경우에서는 RNA가 붙어서 피코로나 바이러스 RNA가 붙죠. 그리고 이제 B형 B형 간염에서는 헤파자나 DNA가 붙는데 이렇게 이제 이름을 명명을 하다가 너무 이름이 기니까 그래서 A형, B형, C형 바이러스를 명명을 합니다. 과거에 이제 신종 플루가 왔을 때 한국에서 독감이 이제 바이러스로 인해서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로 인해서 매년 2,500명이 사망을 했고요. 그래서 요즘은 이제 65세 어머니와 아버님들께는 국가에서 노인 독감 백신을 해서 지금 방역을 아주 체계적으로 잘하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오늘도 한 300명이 이제 심혈관 사망으로 이제 목숨을 잃는 것도 지금 신종 코로나에 가려서 간과되어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기도 감염이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대적인 추위와 점막의 건조에 의해서 상기도 감염이 오죠. 그래서 상대적인 추위는 보면은 이제 여름 되면 5, 6월 개도 안 걸리는 감기는 왜 걸리는지 모르겠다 라고 외래로 보는 경우가 많은데 제가 맨날 하는 얘기가 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5, 6월 감기도 걸리는데 요즘 에어컨을 많이 하기 때문에 여름에 보면은 상대적으로 바깥이 너무 더운데 방 안은 너무 춥게 해서 상대적인 어떤 추위를 켜놓고 주무시다 보면 상대적인 추위에 의해서 그리고 또 점막이 건조가 되면 상기도 감염이 되죠. 그러면은 우리의 몸 안에 있는 내재되어 있는 게 이제 주로가 상기도 감염 중에서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습니다. 과거 수천 년 전부터 아주 오랜 시간 전부터 우리와 상존했던 어찌 보면은 우리 몸 안에 이제 고점막에 있는 코로나, 라이노 바이러스, 그 다음에 아데노 바이러스에 의해서 이제 걔네들이 좀 세력을 얻어가지고 일으키는 것이 이제 상기도 감염이 되겠죠. 그런데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는 이 변종이 되어서 이것이 이제 우리가 2002년도에 중국에서 사르스가 왔었고 그 다음에 또 잊을만 하니까 2009년 7년 뒤에는 신종 플루가 왔었고요. 그리고 이제 또 잊을만 하니까 그로부터 한 6년 뒤에는 이제 2015년도에 메르스가 왔었죠. 이것들이 이제 사스와 메르스는 코로나에 의해서 매개가 되는 이 감염이고 신종 플루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죠. 그래서 이제 이것은 타미플루가 그때 등장을 하고 백신이 나와서 상당한 부분 이것도 굉장히 중독한 이런 질환인데도 불구하고 치료제와 백신이 나와서 해결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 우한폐렴과 메르스 사스를 보면 이게 보면은 2019년도에 말에 12월 말에 발생한 이게 이제 중국에서 발생한 이런 것을 보면은 치사율이 4%인데 발열과 기침 이런 것이 오고 이런 어떤 바이러스 이 중독한 바이러스가 인플루엔자도 마찬가지지만 이 코로나19에 의해서 하는 이 메르스와 사스는 다 조금씩 특징이 다릅니다만 공통적인 것은 발열이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우리가 우리 몸 안에 내재되어 있던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항원성을 인지한 면역 시스템이 이것을 이제 없애고 처리하기 위해서 바이러스는 열에 약하기 때문에 우리의 어떤 발열 반응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그 단순 감기냐 이게 독감이나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냐를 감별하는 그 키포인트 중에 하나가 근육통과 고열이죠. 이제 이게 우한폐렴, 코로나는 발열기침, 호흡곤란이 있고 메르스는 이제 고열과 숨가쁨도 있고 그리고 그 과거에 우리 알았던 이제 사스는 고열두통, 근육통이 있어서 이런 공통적인 어떤 이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백신과 치료제가 다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것이 우리가 참 좀 힘들게 하는 이런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사스는 그러면은 우리가 외국에는 굉장히 많은 사망률이 있었는데 특히 홍콩과 이제 중국을 통해서 왔는데 왜 이때는 우리나라에서는 한 명도 사망하지 않았는가. 2002년도에는 중국과 우리가 교류가 많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우한폐렴인 경우에서는 1년에도 1000만 명 이상의 중국인과 우리 한국인의 교류에 의해서 이것이 우리가 정말 자유롭지 못하는 교류에 의해서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이제 사태가 왕한 것 중에 하나가 생각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메르스는 이 지역 감염보다는 병원에서의 어떤 감염들이 많아서 병원 감염만 그때 해결되고 해서 빨리 이제 종식이 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제 놀라운 것은 2015년도 11월 달에 사스라이크 클러스터로 해서 앞으로 수년 뒤에는 그동안에 우리가 사스나 그다음 메르스를 통해서 이 해결이 못된 이런 코로나를 앞으로 이런 큰 병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해서 왔을 때를 대비해가지고 이것을 이제 연구를 이제 우한에서 연구를 했던 이런 논문들이 나오는데 이거 보고 정말 우리가 깜짝 놀랄 이 내용들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이 주저자가
잭리리 씨라든지 이런 분들이 어디에서 주주자가 나오냐면 우한 인스티튜트 바이오로지에서 여기 나왔던 이런 분들이 이제 저자가 됩니다. 여기서도 보면 이게 감염을 이제 박쥐에서부터 이 쥐에다가 주면은 거기에서 나왔던 이런 바이러스가 만약에 사람을 감염을 시키고 또한 또 사람을 감염시키면 이것이 2차, 3차에 의해서 변종 바이러스가 나오면서 에피데믹한 어떤 전체적인 지역 감염까지도 가능한 게 나오는데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항바이러스제나 그리고 백신을 만들지 못했다라는 것이 논문의 핵심이죠. 그래서 상당히 이런 바이러스가 왔을 때는 우리가 참 힘들 것이다 라고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로부터 4년 뒤에 2019년도에 이런 것이 발생이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왕관 모양을 왕관의 이제 뾰족뾰족한 이런 부분과 비슷하다 해서 코로나라고 이제 하는데 이것은 우리가 폐포라든지 어떤 상기도나 이런 기도에 붙기 위한 하나의 부착할 수 있는 이런 이제 스파이크 단백질이죠. 그래서 이제 이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유전 정보 mRNA가 RNA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조금만 갖고 있어서 이게 이제 휴먼 사람의 어떤 폐포에 들어갑니다. 우리가 저는 이제 그 심장내과 전문이기 때문에 고혈압 치료를 하는 데 있어서 AC 이니비트를 많이 쓰는데요. 그래서 이제 AC 이니비트라고 해서 AC 억제제를 쓰면 동양인에서는 마른 기침이 나오는데 AC2에 이제 이게 들어가기 때문에 이게 주정세 중에 하나가 마른 기침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한폐렴을 통해서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지금은 옷소매로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한폐렴의 경우에는 가장 안전한 곳이 가장 위험하고 가장 친근한 것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이제 학교를 시기하는 이유도 어린이들이나 젊은 학생들에서는 이게 중독하지도 않고 치명률도 높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 어린 사람들이 젊은이들이 걸려서 이제 부모님 50대 부모님 그리고 할머니 할아버지들에게 옮겼을 때는 이 가장 치명률이 높았던 것은 다 아시다시피 두 가지죠. 고령과 그리고 심혈관 리스크가 있는 위험 인자가 있는 사람들이 치명률이 사망률이 높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자제들이 설마 균을 안고 들어오겠나? 그래서 집에서는 마스크를 벗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해서 마스크를 벗는 순간 가장 위험하게 되고 가장 친근한 우리 자녀들이 때로는 무섭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학교 휴교를 하고 그리고 할머니들이 이를 다니지 말라고 이제 하는 이유도 우한폐렴은 가족 간 집단 감염인데 앞으로는 이런 소규모 집단 감염을 어떻게 컨트롤하느냐가 관건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바이러스는 사실은 뭐 자기들은 이 바이러스는 폐포의 세포에 들어가서 자기들은 정식하기 위해서 그냥 주인님 뭐 저희들은 좀 여기 있는 안 쓰는 기기들을 좀 쓰겠습니다. 자기들이 좀 복사 좀 해가지고 자기들의 어떤 바이러스를 만들겠습니다라고 크게 해를 줄 마음은 없었는데 그것이 이제 감염되어 있는 세포에 이제 감염되어 있는 것을 바이러스의 펩타이드 아미노기를 인식한 우리 면역세포가 공격을 해서 사이토카인을 나와서 이 우리의 어떤 폐포세포, 감염된 폐포세포를 공격을 해서 없애고 죽이고 하는 이런 과정이 이제 염증이 오는데 이것이 이제 폐렴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좋아진다 하더라도 나중에는 그 폐렴의 양상이 클 때는 나중에는 이제 폐섬유증으로 나와서 후유증도 아주 심하게 되는 이런 이제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이런 상기도에 왔을 때 우리가 이제 이 마스크를 하고 최대한 물도 마시고 그리고 이제 상대적인 추위가 오지 않도록 관리를 해야 되지만 어쨌든 이 우리의 어떤 이 면역 이것을 어떻게 이제 좋아지게 해서 방어를 하는가에 대해서는 두 번째 강의에서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